수술비 보장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정해진 금액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특정 치료 방법이 보험자가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막연하게 메스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절개하여 환부를 치료하고 꿰매는 행위로서 신체적 부담이 크고 입원과 마취가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약관에 별도의 정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약관 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다툼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약관의 수술의 행태적 정의를 규정하고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약관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약관에 따르더라도 수많은 질병과 의료행위가 존재하고 의료기구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치료행위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치료행위가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치료행위의 내용 및 양태, 해당 상품 및 약관의 내용 및 구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과 판단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 및 그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서 수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하여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수술이란 피부와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말하며 여기에는 환부를 열고 하는 개방수술과 환부를 열지 않고 하는 무혈적 수술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약관상으로는 회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첫째, 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둘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셋째,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넷째,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되 다섯째,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등을 제외합니다. 이 중에 수술의 개념에 대해 얘기할 때는 수술의 행태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내지 다섯 번째 요건이 주로 논의되고 첫 번째의 직접 목적성이나 필요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인 수술에 대한 약관 규정은 내용을 명확화,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2000년 무렵만 해도 수술에 대해 보험약관상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절단, 절제와 같은 행태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보험회사들은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술의 의미나 범위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1.3종 수술분류표가 1.5종으로 개편되었는데 의학 발전, 보장 수요 변화,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수술 종류를 보다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후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 수술 기법을 수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약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험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수술 해당 여부는 가입 시점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약관에 근거한 분쟁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분쟁의 영향이 크거나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고 결론이 엇갈리는 등 검토 가치가 큰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 치료 방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색전술이란 카데터, 즉 가느다란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항암제를 투여하고 주변 혈관을 차단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색전술은 간암 치료 시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위해 일본에서 19차례 색전술을 받고
회당 600만 원, 총 1억 1,400만 원의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색전술을 추가로 시행하고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거절하고 기존에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한 행태적 정의 없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색전술이 전이된 폐암에 대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유방암이나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와 달리 폐색전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약관이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지 않았고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가는관을 대동맥에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는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약관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자인 원고가 치료 내용을 확인하고도 3년 3개월 동안 고액의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본 대법원 판례는 약관에 수술의 구체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수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초기 판결로 이후 분쟁 조정과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바늘을 목에 꽂아 종양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주파 열 치료술이나 고주파 응고술로도 표현됩니다.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시행된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분쟁 조정 절차와 법원에서 여러 차례 다투어졌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분쟁조정위원회는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 아니라고 봤고 2010년경까지 하급심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어도 사전적 정의상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보다 의료적 처치에 가깝고 해당 시점에서 치료술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추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주는 반면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고주파 절제술 또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후로 분쟁에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약관은 수술의 구체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보험약관이 수술을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외과적 치료 방법을 대체하는 치료 방법으로 시행된 고주파 절제술도 넓게 봐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다양한 의료 자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 치료 방법이지만 외과적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안전해 점차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점, 치료 효과는 더디지만 흉터를 남기지 않아 미용적 측면에서 우수한 점, 외과적 수술과 동일하게 종양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입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것이긴 하지만 아울러 주목할 점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외과적 치료 방법을 대체하는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사안과 같이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찰열을 이용한 종양의 제거를 생체의 절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 수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을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될 수술 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만을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이상 흡인, 천자, 신경차단과 유사한 시술 외에 의료기구를 사용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안질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자라나는 신생혈관의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 망막 주변부를
레이저로 광응고시키는 시술을 말합니다. 레이저 광응고술에 대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당뇨병을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 질환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품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주된 쟁점으로는 레이저 광응고술을 수술로 볼 수 있는지와 더불어 당뇨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시술을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당뇨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 목적 수술은 당뇨병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상 당뇨병의 세부 분류에는 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므로 당뇨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도 당뇨병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서는 약관의 수술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에서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2015년 대법원 이후 판례는 모두 당뇨병의 직접 치료 목적은 인정하고 있고, 약관의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 해당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레이저 광응고술을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신경 차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수술 해당성을 부인합니다. 즉, 약관상 수술의 구체적 정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술 해당성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목이나 팔의 정맥 등을 통해 도관을 삽입하는 시술인데, 장기간 항암제나 약물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매번 혈관을 찾아 찌르는 고통을 덜기 위해 고정된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또는 척수각내 항암제 주입술은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찔러 넣어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치료법은 백혈병 치료와 관련하여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절차와 법원에서 다투어져 왔는데, 수술 해당성과 함께 치료 직접 목적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술 해당성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 현재까지 보험약관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두 치료법은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천자등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론이 갈리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또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과거 하급심 법원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술에 불과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대법원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척수각내 항암제 주입술 및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케모포트 삽입술도 수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암치료 직접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현재는 보험약관의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케모포트 삽입술도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특수한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어 그 결론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상품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을 소아 3대암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소아 3대암에는 외과적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림프종, 백혈병 등 혈액암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술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면 애초에 혈액암은 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 병변부를 냉동해서 괴사한 조직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최근 몇 년간 티눈 치료를 위해 냉동응고술을 적게는 10여 회, 많게는 600회 이상 반복 시행하고 회당 수술보험금을 청구해서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모두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였는데,
법원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중 생체인 티눈의 절제 내지 절단에 해당한다고 봐서 대체로 수술 해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 관련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친 반복 시술에 대해서 모든 시술을 수술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해당 시술을 각각의 수술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인접 부위 시술을 하나의 수술로 보아 횟수를 제한한 경우, 또는 지나치게 반복된 시술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음을 인정해 민법 103조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분쟁 사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이 수술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에 수술의 구체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폐색전술, 고주파 절제술, 레이저 광고술, 케모포트 삽입술까지 모두 넓은 의미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경차단, 천자와 같이 명백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널리 절제 절단과 유사한 것으로 수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고객 보호를 중시하여 피보험자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을 사전에 명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책임을 작성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현재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명확성들은 상당 부분 작성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환경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수술 해당성 판단 시에는 보험제도의 기능과 취지,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또한 균등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치료 방법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술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은 앞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보험단체 모두를 위한 합리적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분쟁 해소를 위해 상품 및 약관 개선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